잘못 조리하면 독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음식이 있습니다. 꿀이나 캐슈넛과 같은 일상적인 음식도 특정 조건에서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일부 제품을 먹기 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아두세요. 사과를 먹을 때 씨를 씹어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씨앗에서 불쾌한 맛이 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은 청산가리 때문이에요. 아직 놀라지 마세요. 씨앗은 보호 망토로 독을 덮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 씨앗을 삼켜도 청산가리가 체내로 흡수되진 않아요. 하지만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량의 청산가리를 섭취하더라도 호흡이 빨라지고 더 극단적이고 불쾌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엌에 있는 또 다른 위험은 감자에 숨어 있어요. 새싹과 녹색 반점이 있는 거요. 녹색 부분이나 새싹을 잘라내면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된 겁니다. 글리코 알카로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이미 감자 전체에 퍼져 있을 수 있어요. 이 물질은 감자의 일부분을 녹색으로 바꾸는 원인이에요. 그건 신호예요. 이런 종류의 감자를 먹으면 메스꺼움, 두통 및 기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버블티 좋아하세요? 그렇다면 카사바, 일명 타피오카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카사바는 남미에서 재배되는 뿌리 채소입니다. 케이크와 칩을 만드는데도 자주 사용되죠. 달콤하거나 쓴맛이 날 수 있어요. 뿌리 및 덩이줄기 카사바 품종에는 독소가 함유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타피오카는 섭취하기 전에 제대로 조리해야 합니다. 잘못 먹거나 날 것으로 먹으면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해요. 하지만 올바르게 가공하면 맛있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엘더베리는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감기나 독감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보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약용식물도 조심스럽게 다루고 준비해야 합니다. 덜 익은 베리를 먹으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어요. 렉틴과 시안 화합물은 위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 목록에 있는 다른 어떤 제품보다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목록에는 건강에 좋은 제품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쨌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팝콘이에요. 전자레인지 팝콘이 건강에 해롭다는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포장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도 섭취하게 됩니다. 또한 건강에 좋지 않은 향료 첨가물도 있습니다. 자, 봉지를 열었을 때 팝콘 냄새가 나는 뜨거운 공기가 코로 들어오는 순간 기억하시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폐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팝콘폐라는 진단명이 있어요. 전자레인지 팝콘에 버터향을 내는데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이 진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포장 옵션을 선택하거나 에어 팝콘 기계에 투자하세요. 에어 팝콘은 90칼로리에 불과하고 지방이 1g도 안 됩니다. 야호! 6번은 꿀입니다. 꿀이란 달콤한 액체로 농담이에요. 하지만 천연꿀을 티스푼 이상으로 먹으면 위험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것은 피룰리지딘 알칼로이드라는 독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꿀은 저온 살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체리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체리를 씹어먹지 않는 한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이 씨에는 푸르스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유독하다는 걸 명심하세요. 아키 과일은 어떤가요? 자메이카의 국가 과일이에요. 덜 익은 아키에는 하이포글리신이라는 독이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아키 과일을 먹으려면 완전히 익은 상태여야 해요. 즉, 이 과일은 저절로 열려야 합니다. 일단 수확할 준비가 되면 열매가 활짝 열립니다. 독성이 강한 분홍색 과육이나 검은색 씨앗은 피하고 씨앗 근처에 맛있는 크림 같은 과육만 먹으면 됩니다. 이 과일을 잘못 먹으면 자메이카 위장병을 일으킬 수 있어요. 보거 요리의 흥미로운 점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인생의 마지막 요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생선에는 인간에게 매우 위험한 강력한 독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마리의 생선에는 30명을 해칠 수 있는 독이 있어요. 이 때문에 보거 요리사들은 특별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수년간의 훈련을 받습니다. 모든 예방 조치와 준비에도 불구하고 보거가 때때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식사가 되기도 해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시겠어요? 완벽한 간식 캐슈. 캐슈넛은 날 것으로 먹으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생캐슈 라벨이 붙은 캐슈넛을 매장에서 구입할 수는 있지만 100% 생캐슈넛은 아닙니다. 캐슈넛은 진열대에 오르기 전에 우르시올이라는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증기로 처리돼요. 캐슈넛 껍질에는 이 독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견과류를 날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위험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죠. 이것은 온나무에 대한 민감도에 따라 다릅니다. 날 음식에 대해 말하자면 날 강낭콩도 위험합니다. 강낭콩에는 렉틴이라는 독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독소는 복통 및 기타 소화 관련 문제를 보너스로 줄 수 있죠. 생콩을 4-5개만 삼켜도 이런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어요. 팥에는 식물성 단백질, 필수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팥을 제대로 조리해서 드세요. 이를 위해 말린 팥을 최소 10분 이상 익히세요. 더 짧은 시간 동안 저온에서 끓이면 오히려 독성이 증가할 수 있어요. 날것으로 섭취하면 독성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최소 10분 이상 고온에서 끓여야 해요. 가공되지 않은 아몬드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여러 가지 불쾌한 증상과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황잎도 약간 까다롭습니다. 줄기를 먹을 수 있지만 잎은 씹지 마세요. 대황잎에는 칼슘과 결합하는 옥살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체가 필요한 양의 칼슘을 흡수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버섯. 많은 사람들에게 버섯이 없으면 피자와 파스타는 그다지 맛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버섯이 특히 야생에서 자라는 경우 예측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버섯 2가지를 소개할게요. 죽음의 모자와 파괴의 전사입니다. 스타프루트는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신장이 약하다면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신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면 스타프루트에 포함된 독소를 걸러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독소가 남아서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 제품은 너트맥입니다. 고소한 향이 아주 좋다고 생각해서 모든 곳에 넣기 전에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소량의 너트맥은 괜찮고 건강에 좋지만 한 숟가락을 먹으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2티스푼만 먹어도 중독됩니다. 참치 통조림은 생명의 은인이 될 수 있어요. 가격이 비싸지 않고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며 참치 통조림의 도움으로 맛있는 식사를 빠르게 준비할 수 있죠. 양상추, 빵, 그리고 몇 가지 재료만 있으면 익힐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3번에서 5번은 어떨까요? 그러면 수은 중독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섭취하는 음식의 양과 종류에 관련이 있습니다. 참치 통조림에는 수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수은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의학 전문가들은 모든 종류의 생선에는 어느 정도의 수은이 함유되어 있지만 그 수치는 생선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참치 통조림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수은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해산물은 두뇌와 건강에 필수적인 오메가3 및 기타 성분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전문가들은 안전을 위해 수은 함량이 낮은 해산물을 선택하라고 조언해요.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오메가3 지방을 최대한 섭취하려면 기름이 아니라 물에 담겨있는 참치 통조림을 선택하세요. 기름으로 포장된 참치 통조림은 기름이 참치의 천연 지방과 섞여요. 캔을 따서 기름을 빼면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도 일부 배출됩니다. 하지만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하죠. 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가장 현명한 결정인 것 같죠?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어떤 음식의 경우엔 냉장고가 해로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소스가 그래요. 포장지에 달리 적혀있지 않다면 냉장고 밖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온도 변화로부터 소스를 보호하기 위해 오븐에서 멀리 떨어진 찬장에 넣어둘 수 있죠. 원두커피의 가장 큰 적은 습기예요. 원두커피에 들어있는 특별한 기름이 그 기분 좋고 아늑한 커피향의 원인이에요. 커피를 냉장고에 넣으면 응결로 인해 그 전체 세포 구조를 변화시켜 모든 마법을 사라지게 만들죠. 하지만 여러분의 목표가 카페인을 없애는 거라면 차가운 곳에 커피콩을 보관하는 게 좋은 생각일 수 있어요. 소문에 의하면 꿀은 불멸의 음식이에요. 거의 평생 보관할 수 있지만 꼭 제대로 보관하세요. 꿀은 시원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하지만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안 그러면 결정화되어 주요 이로운 요소 중 일부를 잃을 수 있어요. 냉장고에 토마토를 넣는 건 꽤 무해해 보이지만 최선의 생각은 아니에요. 차가운 공기가 자연적인 숙성 과정을 늦추기 때문에 토마토의 맛있는 맛을 잃게 할 수 있어요. 따라서 토마토 안의 얇은 막에도 즙이 적어지죠. 샐러드가 묽고 맛없어지는 건 원치 않죠? 그쵸? 토마토를 저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온에서 통풍이 잘 되는 상자나 바구니에 넣는 거예요. 얇게 썬 바나나가 갈변하는 걸 막고 싶다면 감귤류즙을 사용하세요.
잘린 바나나 위에 오렌지나 레몬 주스를 뿌려주세요. 불행하게도 이 팁은 몇 시간밖에 효과가 없어요. 초콜릿을 저장할 완벽한 방법은 뱃속에 넣는 거예요. 농담이에요. 냉장고에 넣지 말고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단 걸 좋아하는 룸메이트로부터 디저트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혹적인 외관도 유지할 수 있어요. 냉장고에 초콜릿을 넣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온도 차이가 초콜릿바 표면에 응축된 물방울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리고 냉장고에 넣지 않는 게 여러분 치아에 더 안전하죠. 초콜릿은 저온에 굳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 한 입에 베어물 때마다 힘들어져요. 호무스를 상온에 두지 마세요. 집에서 만든 것이든 저온 살균된 것이든 상관없어요. 두 경우 다 안전하지 않아요. 호무스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다면 유통기한은 최대 일주일이에요. 미개봉 슈퍼마켓 호무스는 냉장고에서 3개월, 한번 개봉했다면 일주일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방금 완벽한 쿠키를 구웠다고 가정해볼게요. 이제 병이나 용기에 담아야 할 때예요. 불행히도 쿠키는 결국 그 소중한 갓 오븐에서 나온 느낌을 잃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딱딱해질 거예요. 하지만 같은 용기에 빵 한 조각을 넣어준다면 쿠키들이 훨씬 더 오랫동안 부드러운 식감을 유지할 거예요. 그건 쿠키가 빵의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치즈를 비닐랩에 싸지만 이 방법은 전혀 완벽하지 않아요. 비닐랩은 습기를 많이 끌어당겨 곰팡이가 자라고 번성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요. 만약 이 쓰라린 시나리오로부터 여러분의 치즈를 보호하고 싶다면 식초를 뿌려보세요. 하지만 몇 방울 이상은 쓰지 마세요. 안 그러면 치즈 본래의 맛을 잃을 거예요. 그런 후에 치즈를 왁스 종이에 단단히 싸서 냉장고에 넣으세요. 계란에 대해선 특별한 규칙은 없어요. 유통기한만 괜찮으면 냉장고 안과 밖 모두에서 보관해도 안전해요. 온도를 안정적이고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 냉장고에 계란을 보관한다면 옆 선반에 보관하지 마세요. 온도 변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계란을 냉장고 더 깊숙이 넣으세요. 또 전문가들은 포장지에서 계란을 꺼내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이 용기들은 사실 계란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거예요. 네, 냉장고의 온도는 전체적으로 고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 문 쪽에 있는 선반이 제일 따뜻한 곳이죠. 그리고 선반이 냉동고에 가까울수록 온도는 낮아요. 그러니 냉장고 안에 완벽한 음식 분배를 하고 싶다면 일부 패키지에 언급된 특정 보관 권장 사항을 건너뛰지 마세요. 만약 슈퍼마켓 봉지에 빵 한 덩어리를 보관한다면 며칠 안에 곰팡이를 볼 준비하세요. 빵은 소금을 조금 넣어둔 꽉 밀폐된 상자에 넣어두는 게 좋아요. 이 팁이 곰팡이로부터 보호해 줄 거예요. 또 찬 공기가 빵을 아주 빨리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하는 건 피하세요. 하지만 빵을 오랫동안 보관해야 한다면 냉동실에 넣어두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6개월까지 신선하게 유지돼요. 만약 얇게 썬 오이를 마르지 않게 하려면 밀폐된 용기에 넣고 신선한 물을 부으세요. 일주일 이상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세요. 썰지 않은 오이의 경우 상온에서보다 차가운 공기에서 훨씬 더 빨리 썩는다는 걸 명심하세요. 가능한 한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냉장고 밖에 보관하세요. 아보카도는 보관 규칙이 까다로운 과일이에요. 만약 아보카도가 딱딱하고 아직 완전히 익지 않았다면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왜냐하면 차가운 공기가 숙성 과정을 느리게 하기 때문이죠. 바나나는 아보카도가 더 빨리 익을 수 있게 도와주는 많은 양의 에틸렌을 배출해요. 그러니 그 과정을 가속화시키고 싶다면 아보카도를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바나나와 함께 봉지에 넣어보세요. 동시에 만약 아보카도가 부드럽고 잘 익었다면 냉장고에 보관해서 상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른 아보카도를 양파 한 조각과 같이 랩에 싸는 걸 선호해요. 이 팁은 과일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줘요. 또 다른 방법은 올리브오일로 덮어 발라주는 거예요. 자른 아보카도는 냉장고에서 3일 이상 보관될 수 없다는 걸 명심해주세요. 양파와 마늘은 냉장고에 두지 마세요. 낮은 온도가 곰팡이를 훨씬 더 빨리 생기게 해요. 대신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예를 들어 부엌 찬장 같은 곳이요. 그리고 부엌에 시골집 스타일이 있는 걸 개의치 않는다면 양파를 서로 묶어서 매달아 두세요. 또 오렌지와 다른 감귤류 과일들은 냉장고에 보관하는 걸 피하세요. 불행하게도 낮은 온도는 이 과일들을 맛없게 만들고 건강에 덜 유익하게 만들어요. 이것들은 선반이나 부엌 식탁 위에 과일 그릇에 보관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한다고 썩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아요. 다른 많은 채소들처럼 가지도 낮은 온도를 좋아하지 않아요. 냉장고에서 물렁해져서 좋은 품질을 훨씬 더 빨리 잃어요. 이 채소들은 상온의 건조한 공간에서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하세요. 사과를 썰었는데 바로 먹고 싶지 않다면 여기에 팁이 있어요. 조각들을 같이 고정하도록 고무줄을 둘러주세요.
사과가 갈변하는 걸 막아줄 거예요. 이 과일은 냉장고에 있는 습기 방지 봉투에 보관되어 있는 한 달 동안 신선하고 아삭한 상태를 유지할 거예요. 사과를 보관하기 전에 씻으면 상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아요. 올리브 오일은 절대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이런 실수를 전에도 했다면 아마 기름 안에 이상한 흰 조각들을 봤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독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냉장고 안에 낮은 온도가 물을 응축시켜 불쾌한 불순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올리브 오일은 직사광선을 피해 실온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상온에서 보관하는 수박과 다른 멜론들이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유익한 영양소와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단 수박을 잘랐다면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비닐랩을 사용해 절단면을 단단하게 덮고 수박을 자를 때마다 교체해주세요. 또 멜론이나 수박을 더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냉장고에 있는 밀폐된 용기에서 일주일까지 저장할 수 있어요. 생강을 얼리면 2개월에서 9개월까지 신선하게 유지하고 품질도 보존할 수 있어요. 미리 갈아서 한 숟가락씩 쓸 수 있게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뭔가를 빨리 준비해야 하는 바쁜 날의 시간을 절약해 줄 거예요. 먹어도 안전할까? 가끔 감자에 있는 이상한 점들을 보고 궁금해합니다. 여기 먹을 것인가 버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10가지 사실이 있어요. 매년 미국에서만 거의 6천만 톤의 음식이 낭비된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생각해보세요. 이 수치는 미국의 모든 음식의 거의 40%가 낭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재료에 확신이 없으면 음식을 버립니다. 조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만 만약 그 음식이 이상하게 보이기만 할 뿐 먹기에 안전하다면 어떨까요? 목록의 첫 번째 항목은 소고기입니다. 고기에 관해서라면 사람들은 각별히 조심하게 됩니다. 가게에서 소고기를 산다고 상상해보세요. 나중에 보니까 고기에 갈색 점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즉시 버리기 전에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건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사실 쇠고기 안에서도 갈색층을 볼 수 있어요. 밝은 빨간색은 신선한 고기를 의미하죠. 꼭 그렇다고 말할 순 없어요. 고기가 처음 잘릴 때는 젓갈색이에요. 만약 고기가 빠르게 진공 포장된다면 그 색깔을 유지할 거예요. 하지만 고기가 15분 정도 공기에 노출되면 산소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생화학적 반응이 시작될 때 붉은색은 갈색으로 변할 수 있어요. 이 작업은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식료품점의 직원들은 소비자들이 갈색을 띠는 소고기를 꺼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밝은 빨간색을 얻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고기를 갈아요. 만약 쇠고기가 산소 투과성 플라스틱에 쌓여있다면 그것은 산소에 노출된 후에 밝은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고기에서 냄새가 나지 않고 신선해 보이고 제대로 보관되었다면 먹어도 안전합니다. 새우 껍질 아래에서 어두운 선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소고기와 비슷해요. 새우살의 검은 선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새우를 물에서 꺼낸 후에 점차 발생합니다. 고기는 산소에 노출되면 검은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선명해져요. 여기에도 동물의 패턴 자체가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검은 선들은 새우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변색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를 생각해보세요. 또한 다른 색깔의 패턴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같은 종입니다. 다음번에는 주방에서 작은 실험을 해보세요. 있습니다. 2마리의 새우를 나란히 놓고 새우의 색깔 패턴의 작은 차이를 관찰하세요. 새우는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면 뚜렷한 악취가 나기 때문에 냄새와 맛이 신선하다면 버리지 마세요. 곰팡이 핀 요거트를 먹어야 할까요? 표면에 있는 녹색 물질은 입맛이 떨어지지만 그걸 퍼낸다면 아래에 있는 요거트는 깨끗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간단한 대답은 버리세요. 그 곰팡이는 위에서만 보이지만 아마 깊이 들어갔을 겁니다. 맛이 없을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많은 곰팡이들은 무해하지만 어떤 곰팡이들은 독성 물질을 생산합니다. 녹색 곰팡이는 페니실륨의 한 종류입니다. 이 단어가 친숙하게 들리나요? 항생제 페니실린에 사용된 것과 같은 종류의 곰팡이입니다.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곰팡이가 핀 요거트를 먹는다고 박테리아 감염이 마법처럼 치료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저 유제품을 망칠 뿐입니다. 2013년에 한 계열의 요거트와 관련된 발병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평소처럼 제품을 가게에 넘겼어요. 얼마 후 고객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요거트가 수프처럼 보였고 정말 오래된 맛이 났다고 했어요. 곰팡이의 일종이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제품을 거품이 나고 부풀게 만들었습니다. 그 회사와 다른 독립과학자들은 문제의 이 곰팡이가 사람들에게 해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은 여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직감을 믿으세요. 새로 개봉한 포장지에서 곰팡이를 발견한다면 제조업체에 문의하세요. 시스템 문제를 회사에 알리고 잠재적인 미래 제품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환경에 직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회사는 아마도 보상을 하고 싶어 할 것이에요. 새 요거트를 주거나 무료 제품을 위한 쿠폰을 제공할 수도 있어요. 아보카도는 왜 가끔 안에 갈색 점이 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먹을 수 있지만 먹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을 거예요. 아보카도는 비타민 C, E, K와 B6와 같은 많은 비타민의 원천이고 마그네슘, 칼륨 등의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보카도는 그런 건강식물이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해요. 이 안에는 영양분, 물, 당분이 흐르고 있어요. 네, 엄밀히 말하면 아보카도는 과일이에요. 어쨌든 아보카도는 정맥과 같은 수송 경로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경로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비정상적으로 될 때까지는요. 아보카도가 너무 추운 온도에서 필요 이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저장되는 경우죠. 그 결과 조직세포가 약화되고 악화되기 시작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아보카도가 수확된 후에 우리가 과일을 사기 전에 냉장고에 몇 주 동안 머무르면 혈관 갈색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현상은 아보카도를 며칠 동안 실온에 두면 나타납니다. 너무 심하게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버려야 할까요? 갈색 점박이 아보카도는 먹을 수 있지만 먼저 맛을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일반적인 것에 비해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자 껍질 아래 하얀 부분은 어떨까요? 먹어도 될까요? 버려야 할까요? 검은 멍 자국 같지만 검은색은 아닙니다. 만약 감자의 바깥층이 정상적으로 보인다면 그 이상하게 생긴 하얀 매듭은 곰팡이가 아니에요. 곰팡이가 빈 감자는 변질됩니다. 부드러워지고 주름이 지거나 물렁물렁해질 거예요. 감자의 겉모습이 깨끗하고 정상적으로 보이는 한 그 안에 해로운 미생물이 자라고 있지 않아요. 이 눈에 띄게 하얀 부분은 감자가 멍이 들었기 때문에 형성될 수 있는데 아마도 수확 중에 밭에서였을 겁니다. 요약하자면 먹어도 괜찮아요. 감자를 썰 때 나오는 하얀 얼룩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도마 위에 자국이 보여요. 전문가들은 어떤 감자는 더 높은 수준의 물과 녹말 함량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도마가 평소보다 조금 더 지저분해져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감자 얘기를 계속할게요. 모든 버전의 감자를 사랑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끼니마다 먹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감자칩에 있는 갈색 반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먹어도 될까요? 버려야 할까요? 이것은 사소한 결함으로 간주합니다. 칩의 안전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멍 때문에 또는 튀긴 결과로 생기는 거예요. 때때로 마늘이 자체적으로 더 많은 마늘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싹이 났어요. 문제는 새싹이 돋은 마늘을 먹어도 괜찮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버려야 할까요? 만약 녹색 새싹이 마늘 중심에 있다면 괜찮아요. 마늘 맛이 평소보다 더 강하겠지만요. 다른 재료들과 함께 요리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맛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겁니다. 벌레가 있는 사과를 먹어도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연히 벌레가 있는 사과를 먹는다는 생각을 견딜 수 없지만 그것은 문화적인 거예요. 그래서 답은 먹어도 된다입니다. 결국 벌레는 과일에 약간의 단백질을 첨가하죠. 이 벌레는 해로운 기생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과 속으로 들어가요. 과일의 입구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맛 외에도 썩은 부분은 모두 먹기에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떨어진 사과를 먹는 거예요. 아마도 꽤 오랫동안 땅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토양의 해로운 박테리아가 사과 속으로 몰래 들어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떨어뜨린 사과로 만든 살균되지 않은 사과 주스를 마시고 건강 문제를 경험한 몇몇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해로운 박테리아에 오염된 사과들이에요.